밥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상하게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더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대여섯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백미로 된 쌀 먹지 마세요. 현미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연속 혈당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가공식품이 발달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가공식품은 우리가 식품을 불이 발견된 이후로 우리 인간이 먹는 모든 식품은 다 가공식품입니다. 얼마나 가공이 됐느냐가 차이의 정도의 차이죠. 요즘에는 이제 울트라 프로세스 푸드, 그러니까 초가공식품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많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팔리죠. 그것은 이 식품 회사 사람들이 그냥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맛을 좋게 만들고 이 여러 가지로 소화하기 쉽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이 구미에 당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맛있는 건 단맛이에요. 달고 짜고 약간 짜고 기름지고 한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공식품에는 당연히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소금이 많이 들어가고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기름도 이 상인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자 입장에서 보면 비싼 거 쓰는 것보다는 싼 거 쓰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싼 거를 쓰는 게 바로 요즘에 이제 이것도 이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식용유예요. 식용유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거기 보면 이제 이게 바로 이 식물성 식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식용유를 많이 먹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름은 많이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니까, 기름을 먹어야 되니까 식용유를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식용유가 이게 개발된 게 1960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기서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이제 식용유에 많으니까 불포화 지방산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값이 싸요. 그러니까 이 가공식품을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설탕,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용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바로 이것이 소위 케토제닉 다이어트에서는 이게 가장 금기시하는 물질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당뇨병을 일으키고,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방간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간을 야기시키고 지방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소위 당뇨병 같은 메타볼릭 디지즈가 발생을 하고, 메타볼릭 디지즈가 발생이 되면 심혈관이 망가져서 심장병도 생기고 뇌 중풍도 생기고 콩팥도 망가지고 이런 기타 등등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공식품은 피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도 종종 가공식품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맛있으니까. 네. 가공식품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제 첫째, 당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이건 당뇨병의 근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은 많으니까 당뇨병이 되는 거고. 그럼 소금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얀 가루 악마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설탕하고 소금이에요. 소금을 많이 먹어도 당뇨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여러 가지 이 근본 원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콜로라도의 교수님이 이 평생을 거쳐서 연구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당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주범이 아니다. 이거는 과당이 당뇨병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론이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 포도당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 고기 먹으면 아미노산 같은 거를 과당으로 전환을 빨리 시킵니다. 그런 과당이 지방간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설탕을 많이 먹으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 세포 속에다 넣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런데 인슐린이 또 분비가 되면은 혈당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듯이 밥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상하게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문헌을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한 대여섯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그러니까 왜 탄수화물 밥을 많이 먹었는데 식곤증이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화가 나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전혀 잘 몰랐는데, 이 관계를 이제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가 이걸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포도당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올라가면 이 당분이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몸의 리액티브, 그러니까 반응성으로 위험 신호에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에피네프린이라는
그런 물질이 되고 또 이제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많이 분비가 되고 이것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은 여자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남자의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욕도 떨어지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불임도 되고 이제 이러한 작용도 나고 또 그게 이제 오래 장기간 되면은 우리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분비가 저해가 되면 활력이 떨어져서 활동성도 떨어지고 피곤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졸음지기고 그러면 많이 먹었으니 살만 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이게 컨비네이션,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비만이 발생한다. 가공식품을 건강하게 먹을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좋은 건 안 먹는 겁니다. 가공식품은 특히 이제 이 초가공식품은 안 먹는 건데 이게 살다 보면은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집에서는 그래도 음식을 잘 조정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당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당이라는 것은 영리 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맛을 내야 되고 그러려면 거기에도 역시 설탕, 그 다음에 소금, 그리고 식용유가 값싼 식용유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먹는 여러 가지 모든 음식은 다 가공식품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이 영양학자들이 이거에 소화 흡수를 최대한 늦춰라. 늦추는 방법은 뭐냐? 그건 이제 채소를, 그냥 영양가 없는 이 채소를 갖다가 일단 많이 먹어라. 그러니까 파이버가 많은 그러한 채소를 많이 먹어라. 뭐 배추, 이 브로콜리 이런 데 브로콜리는 비싸니까 또 이제 잘 안 주잖아요. 요즘엔 배추도 잘 안 줍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드실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채소를 많이 드시고 그리고 나서 가공식품을 먹으면 가공식품의 해를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주로 술과 함께 먹을 때가 많은데 술도 문제가 될까요? 네, 술은 이게 아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담배처럼 거부감이 많은 식품인데, 그래서 이제 술 많이 드시면 알코올성 간염도 생기고, 그리고 술은 이게 이 지방에 축적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신경계에 지방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뇌에. 그래서 취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신경계, 지방의 축적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제 신경계가 그러니까 많이 손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술은 안 드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술을 즐겨 먹게 된단 말입니다. 기분 여러 가지 이유로 의해서. 근데 술만 먹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때 치킨도 시켜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칩 같은 것도 많이 먹고, 또 조금 정리하면 또 이제 치즈 같은 것도 많이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가공식품이 일단 많이 먹게 돼 있어요. 안주로 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술 자체가 우리 간에서 이게 해독이 될 때 이것이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생학적 문제인데 술이 분해가 되면서 거기에서 NADH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NADH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모든 음식물을 먹으면 여기 보시면 마크로뉴트리언트 보면 포도당, 지방, 아미노산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지방인데 거기는 이제 지방산이 이제 체인이 3개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탄소가 쭉 있어요. 탄소가 백번이에요. 이 탄소는 어디서 왔느냐? 이산화탄소에서 온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하나예요. 그것을 계속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식물이 무엇을 이용해서? 햇빛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양을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생명, 지구사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탄소는 결합을 손이 4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붙어야 해요. 근데 거기서 가장 붙는 게 수소예요. 수소가 쭉 붙으면 그 수소가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에서 미토콘드리아 보시면 NADH라는 거하고 FADH2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수소가 음식물에 있는 수소가 그게 에너지예요. 그 수소가 그게 전자예요. 그 수소가 어디로 가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NAD라는 거에 붙어요. 그럼 그것이 NADH가 돼요. 또 FAD라는 거에 또 붙어요. 그럼 그 FADH2가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계라는 거. 저기 보시면 이제 그 까만 덩어리가 있잖아요. 1, 2, 3, 4, 5 이게 있는데 그게 그 전자 전달계의 컴플렉스 1, 2, 3, 4, 5예요. 거기로 NADH는 컴플렉스 1으로 들어가요. FADH2는 컴플렉스 2로 들어가요. 일단 술을 먹으면 NADH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밥을 많이 먹으면 이 NADH가 만들어지면은 그게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달의 끝을 보면 ADP가 ATP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의 에너지는 ATP인 거예요. 그걸 써가지고 이제 ADP로 바꾸면서 그 에너지가 우리 몸으로 쓰게 되는 건데, 자,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NADH가 많아지고 FADH2도 많아질 수 있어요. 술을 먹으면 아주 빠르게 NADH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 세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에너지가 풍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풍부하게 되면 나머지 이제 이렇게 안주로 먹은 건 다 뭐가 되느냐? 우리 세포가 충분한 에너지가 ATP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로 저장하죠? 우리 동물은 그걸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술을 많이 먹었는데 왜 간에 지방이 끼냐 이거예요. 바로 그런 원리로 해서 이 지방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방간이 되면 그 다음에 좀 심해지면 지방 간염이 되고, 물론 이제 신경계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신경계는 이제 이 다른 저기로 해서 독성에 의해서, 알코올의 독성에 의해서 간이 이렇게 또 지방간이 돼서 간염이 되고 간경변이 되고 간암이 돼서 이 모든 것이 또 뭐로 연결이 되냐면 인슐린 레지턴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 대사 질환, 당뇨병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첫 번째 여러 가지 독성에 의해서 우리 신경계를 갖다 망가뜨린다. 두 번째, 우리 이 술의 주 대사 기관은 간인데 간에서 NADH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방간이 만들어진다. 근데 지방간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로는 당연히 대사 질환과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주도 술 때문에 더 나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케토제닉 식단이 뭔가요? 네, 케토제닉 식단은 그냥 우리 몸이 케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 케토제닉 식단이에요. 그런데 의사들은 우리 케톤체가 우리 몸에 혈관에 많아지는 것을 굉장히 겁내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이 없으면 케톤체가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타입 1 당뇨병에서 인슐린이 주사를 못 내주면은 케톤체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이제 너무나 많이 타입 2에서 인슐린이 너무나 많이 써가지고 갑자기 너무나 많이 써가지고 혈당이 뚝 떨어져 버렸다. 그럼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가 안 되니까 지방을 갖다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오면은 이제 그런 상황. 그런데 타입 2에서는 케토에이시도시스라는 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케톤 바디가 많아져 가지고 우리 혈액이 산화되는 걸 케토에이시도시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타입 2에서는 안 가는데 타입 1에서는 자주 가요. 얼마 전에 김수민 씨가 혈당이 450, 500대 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은 우리가 혈액 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케톤의 그 농도가 10mm몰이 넘어요. 10mm몰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면 약 3mm몰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케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럼으로써 인슐린량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우리 몸에 지방이 대사가 돼가지고 케톤 바디를 약 3mm몰까지 올릴 수 있는 식사, 이것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를 하면 탄수화물 먹지 말고 고기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게 케토제닉 식단입니다. 건강이 염려되는 사람에게 추천하시는 검사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하도 의료검진소가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병원에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동네 병원에만 가더라도 혈액 검사해달라. 검사해달라고 안 해도 거긴 또 의사가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돈 벌기 위해서 검사를 다 시킵니다. 혈액 검사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소변 검사 시키고, 이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대변 검사도 하고, 이런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리스트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건 그런 거에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적혈구가 어떤 숫자가 어떻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가 다 있어요. 콩팥의 그 수치도 보는 게 있고, 간의 건강을 나타내는 수치도 있고, 또 이렇게 급성으로 여러 가지 염증 분자가, 염증성이 얼마나 있는지, 쉽게 말하면 CRP라는 거, C-리액티브 프로테인 이런 것도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그냥 검사를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최근에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나온 건데, 여태까지는 당 검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피를 냈어야 돼. 바늘로 찔러서. 그러니까 이게 아파요. 근데 이거 매일 하고 하루에도 3번씩 하려면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너무 민감해져가지고 굉장히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게 혈액에 피를 내지 않고도 그냥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 몸에 차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쭉 그냥 하루에 이 혈당 변동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최신 항목이기 때문에 다른 검사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연속 혈당 측정기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아주 당뇨병이 시험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으로 해줍니다. 그런데 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사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연속 혈당 측정기 이게 개발이 되고 나서 여태까지 많은 의사들이 믿었던, 그리고 하버드 대학 그룹에서 많이 주장했던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점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기를 여러분들 그냥 백미로 된 쌀 먹지 마세요. 현미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연속 혈당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도 뭐 이렇게 하얀 밀가루로 만든 빵 먹지 말고 브라운 빵을 먹어라. 근데 이것도 연속 혈당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니까 이거 생각같이 혈당이 많이 감소하지 않는다. 혈당 스파이크도 감소하지 않는다. 이런 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대사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른 검사는 병원에 가서 다 하시니까 쉽고, 혹시 있으면 자기가 그런 이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자기 주治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요청을 드리시고, 혹시 그런 게 안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이것은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병 환자를 측정할 때 이 패스팅 글루코스라고 아침에 식사를 안 하고 포도당량을 측정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100 이하면 정상, 120 이하면 문제가 되고, 그보다 더 높으면 당뇨병,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혈당을 먹어도, 그러니까 당을 먹어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따라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당이 문제가 아니고 당도 문제인데, 이 하이퍼 인슐린, 혈액 내에 인슐린 양이 많아지면 그게 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같은 경우에도 측정을 하면 100 정도 나와요. 아침에. 그러니까 공복 혈당 100 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내 공복 혈당을 100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식사하고 나서 140으로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측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비싸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하더라고요. 돈을 내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인슐린이 많은 경우에 이게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슐린 혈액 내에 측정은 하지 않으니,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천상 더 값싼 혈당을 계속 측정해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과 혈당을 동시에 측정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네.